연승을 달리고 있는 홈앤쇼핑, 그리고 연패 늪에 빠져있는 정관장 황진단이 만났습니다. 5라운드 4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4, 5국에서 오늘 승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정관장 황진단 팀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전설 이창호 구단이 신예 김창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약간 부진했던 주장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국에는 김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 이번 시즌 1승 3패로 부진하지만 반지패가 2번이나 있고요. 또 주장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컨디션이 어떠한지는 진정한 시험 무대는 오늘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국에서는 오지명, 진시영 선수와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첫 대결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후 핑퐁 게임을 주고받고 있어요. 네, 재밌는 점은 제가 대국전에 이영구 선수와 만났을 때 이영구 선수가 그 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핑퐁 순서대로라면 본인 질 차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군요. 자, 진시영 선수 이번 시즌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영구 선수 이번 시즌 2승 1패를 거두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장고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 하면 왠지 좀 속기 자원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고요. 네. 바둑리그에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이영구 선수는 지난 3년간 2016 시즌까지 단 한 번도 장고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이영구 선수가 그 상대 전적면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좀 새롭게 다가오고요. 3대2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판씩 계속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순서대로라면 오늘이 그 징크스대로라면 오늘 네. 질 차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게요. 이 승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너무 신경을 쓰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이영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걸 봐도 네.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고요. 평소에 봐도 이영구 선수는 좀 선이 굵은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작은 어떤 징크스나 어떤 루틴에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범한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워낙 경험이 많으니까요. 네, 자, 이영구 선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각오를 밝혀줬습니다. 대범하지만 작은 일에도 성심성의를 다한다는 건 최고의 성격 아닐까요? 네, 뭐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장이라면 사실은 어떤 팀의 작은 부분도 챙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후배 기사들을 이끌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문구를 쓴 것 같고요. 진시영 선수는 조금 평범하게 팀 우승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사실 이 선수가 평소에 이렇게 기사들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혹은 이제 단체 그 문자를 주고받는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순간순간에 개그 센스가 있는 선수인데 왠지 저렇게 너무 침착하게 쓰니까 진시영 선수답진 않습니다. 평소에 성격대로라면 어떤 말을 썼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좀 친해져야 이제 그때부터 좀 풀어내는 류의 그런 성격인데요. 네. 굉장히 정제가 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이 선수는 어렸을 땐 좀 과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프로기사 축구 모임이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기사 축구회에는 어떤 선수들이 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일단 바둑리그에 감독이 몇 명 있고요. 그리고 그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육중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바둑리그 감독이라면 어떤 팀의 감독일까요? 그 수리안합천의 고근태 감독과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이 네, 같이 볼을 차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사들이 동적인 일을 별로 안 할 것 같다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마다 이제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는 정말 좋아하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는 정말 안 좋아합니다. 네. 극과 극일까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젊은 시절에 아주 열심히 쳤던 걸로 유명합니다.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기사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선수가 저는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축구, 해외 축구를 보는 걸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많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야구 좋아하는 선수들, 뭐 여러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구 선수와 진시영 선수. 자, 좌하기와 우상기에서 3-3 정석을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먼저 이영구 선수가 이쪽 3-3에 들어갔고요. 백이 쉽게 맞고 늘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나왔는데요. 걸치니까 이쪽 협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을 들어가면서 틀어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흙이 한번 손을 뺀 형태군요. 네, 걸칠 때 손을 빼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가서면서 이 백돌에 압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를 다가서는 수는 백이 여기를 젖히고 붙이는 수를 당장은 좀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만약 이 장면에서 흙이 또 한 번 아래쪽을 이렇게 정석대로 둬야 한다면 이 수가 약간 중복의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늘고 덮어 씌워서 이 수가 제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백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모자를 씌울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최대한으로 깊숙이 침투를 해서 여기서부터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국면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의 평소 스타일을 좀 감안을 한다면요. 네. 어떤 선택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진시영 선수는 겉으로는 좀 참는데 속은 치열한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수도 약간 유연한 느낌인데요. 중반에 어떤 순간에 딱 되면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둡니다. 그리고 아홉 하면 그 초읽기에 쫓겼을 때 8, 9 하면 일단 손이 약간 강수 쪽으로 가요. 본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초반 좀 유연하게 이끌어 가려는 듯 합니다. 자, 우상규 날일자를 선택했고요. 이 좌하기 쪽에 103점이 일렬로 서 있잖아요. 네. 저 돌은 좀 공격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돌인가요? 이게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이나 이런 건 당연히 쉽지 않을 테고요. 여기서 뭐 2번을 둬도 잡을 수는 없는 돌이니까요. 단지 이런 데를 한 칸 띄어서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백돌을 추격한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을 차지한다거나 이런 수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점을 당장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이 3점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자, 이영구 선수도 단단하게 받아뒀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제가 꼽는 초반에 가장 단단하게 두는 유형의 몇 안 되는 선수인데요. 정말 두터움을 좋아하고요. 전투에서는 둘째가 나면 서럽지만 초반부터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진 않습니다. 이수 갔어요? 앞서 쉽게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진시영 선수가 결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아래쪽 끊어가는 수를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여기를 끊었을 때 글쎄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걸까요? 저는 흙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끊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백이 이수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하나 교환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붙이는 거는 봤었는데요. 역시나 네, 변화를 구하네요. 네, 이수가 최근에 가끔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좀 의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를 느는 수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잡았을 때는 끊고 느는 게 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늘어서 일단 여기 끊는 수를 없앴고요. 흙이 만약에 지금 여기를 하나 밀고 이렇게 끊으면 안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를 하나 밀고 끊으면 이 수 자체가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백도 이 3점은 좀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다거나 해서 있는다거나 호구 친다거나 3점을 가볍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흙도 중앙을 먼저 끊고요. 이렇게 두면 지금 아마 축일 거예요. 네, 축이지만 하나 끊고 잡을 때 그때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최근에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는 수법입니다. 이게 흙의 의도군요. 일단 뭐 서로 둘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진시영 선수는 여기까지의 변화는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 돌려치고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늘었을 때 아까랑 동일한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는 이렇게 한 점을 잡고 네, 흙을 밑에서 밀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아, 백도 어차피 이렇게 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끊어놓는 교환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이 모양에 대한 연구는 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백은 그래도 흙 한 점을 축으로 잡았으니까 두터움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흙은 실리를 얻는 진행이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이 이런 데를 붙여서 이제 상변 쪽을 깨 들어간다거나 뭐 혹은 3-3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에 있어서 박동상 해설위원은 흙과 백 중에 어느 것을 좀 선호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 바둑에서 나온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땐 어떤 느낌이 있는데 기사들도 이게 실제로 대국을 해야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둘, 셋,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느낌을 말씀드려도 다섯, 100%제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는 흙으로 불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실리가 좀 커 보일까요? 이게 순환우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애초에 3-3을 들어갔다고 치고요. 화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3-3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를 날짜로 두고 치받고 젖히는 것까지는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 두다가 흙이 여기 다가서면 이렇게 늘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서로 두 번씩 악수를 뒀어요. 흙은 여기 미는 악수, 여기 끊는 악수. 백은 여기 젖히는 것까지는 뭐 별로 악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 끊는 대악수를 뒀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은 막 기풍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기사들이나 인공지능이나 이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호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풍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그래프 역시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흙도 이 선을 4번이나 기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한 번은 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여기를 이 선을 이런 식으로 밀어갈 때 어디까지 밀어가야 할지 어려우실 때가 많은데요. 상대가 막았을 때 선수가 아닌 정도까지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미는 수를 소홀히 했다가 백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3점을 잡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밀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를 틀어 막아도 흙은 손 빼도 안에서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막았을 때 아무런 수법이 없는 그 순간까지 이 선으로 밀어야 합니다. 네. 자, 백도 늘어서 받아뒀고요. 이제 흙은 어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이쪽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일지 여기일지 여기일지.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3-3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지금 배석에서는 3-3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3-3을 들어가면 그냥 백이 쉽게 처리를 했다라고 쳤을 때 배석이 원래 여기도 뒷문이 터져 있는데 백이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자세가 나오니까 흙은 여기를 붙이거나 여기를 걸치거나 하는 수가 평소보다는 좀 더 많이 떠오릅니다. 진시영 선수는 랭킹 47위, 자, 3계단을 끌어올렸고요. 이영구 선수는 2계단이 하락했습니다. 자,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영구 선수도 뭐 본인은 약간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참 대단하다고 또 꾸준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이 선수가 지금 이 정도 랭킹을 몇 년째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랭킹 한 8, 9위에서부터 한 13, 4위 사이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일단 꾸준한 노력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영구 선수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 입단했을 때부터 쭉 봐왔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인공지능 그래프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쭉 봐왔었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갓 입단했을 무렵만 하더라도 좀 재주 넘치는 그런 류의 선수였지 노력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본인이 어떻게 입단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네. 이제 바둑 두는 건 좋아했지만 공부는 정말 안 했다고 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였는데 네, 제가 볼 때 지금의 이영구 선수를 만든 것은 한 절반은 여덟, 박영훈 구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영훈 구단이도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박영훈 구단과 몇 년을 이제 붙어 지내면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보다 훨씬 성적이 좋고 뛰어난 저 선배가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이제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활 패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노력형으로 변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영구 선수 역시 뭐 3-3에 그냥 침입하는 것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둘,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것이 하나 그래도 밀고 들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귀로 늘었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으로 쭉쭉 밀어간다면 백은 두텁긴 합니다만 선수는 흙이 쥐고 먼저 이쪽 부분을 삭감을 들어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흙도 이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밀어두는군요. 보통이라면 이렇게까지 밀진 않습니다. 여기 한 칸 뛴다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행마인데요. 네, 지금은 이쪽 부분이 서로 집이 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큰 자리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그냥 쭉쭉 밀어서 최대한 빠르게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도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듯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도 좀 선수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여기서 흙이 한 칸을 뛴다면 이제 다른 큰 자리를 향할 테고 여기를 밀어간다면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뭐 이런 데 젖히면서 다섯, 흙이 받으면 그때 다른 큰 곳을 향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늘고 흙이 뭐 이런 데 삭감 가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재차 밀어갑니다. 이용구 선수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이 제가 뽑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의 굴곡이 별로 없습니다. 이 바둑에서도 항상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통파 스타일의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면서 꾸준한 노력과 함께 기본기가 강하기 때문에 둘, 셋, 뭐 그렇게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는 한 칸 미는 것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선택일까요? 미는 것은 좀 전에 살펴봤으니까요. 네. 한 칸 뛴다면 어떤 그림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 칸을 뛴다면 백이 만약 이렇게 눌러간다면 한 칸 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한 칸을 뛰었을 때는 차이가 밀었을 때 여기를 젖히는 것과 한 칸을 뛰었을 때 다음에 밀어가는 것은 백이 느끼는 아픔이 다릅니다. 이 형태가 훨씬 아파요. 그래서 한 칸을 뛰면 백도 손 뺄 여지는 생깁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한 칸을 선택했고요. 자, 백도 이곳을 봉쇄할지 아니면 다른 작전을 그려볼지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다음 수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답이 없는 방향과 또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둘, 감각까지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백도 큰 자리 향할지 여섯, 아니면 백이 뭐 이런 데 어디 둘러칠지 여덟, 어렵습니다. 네, 일단 선수 교환 하나 해뒀고요. 자, 감각이라면 특히 이 중앙에서의 감각은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제일 어렵죠. 박정상 해설위원의 일감은 어딜까요?
제 일감이요. 네. 일감 좀 궁금한데요. 일감이니까 1초 만에 둬야 되나요? 네. 딱 떠오르는 수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하나 교환해서 어, 뭐 받으면 네. 셋, 이런 데 두고 다섯, 받으면 여섯, 뭐 이런 데 둘러치는 뭐 대충 놓겠습니다. 오, 일단 그 중에 하나 맞네요. 그 너무 대충 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일감입니다. 네. 아, 역시 상변 쪽을 좀 키워가는 작전이군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여기를 두나 여기를 두나 여기를 두나 이게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네. 진시영 선수의 감각도 비슷한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흙이 하나 받아준다면 좀 중앙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것 같아요. 흙이 어떻게 받는지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흙이 이쪽으로 붙여서 받았다면 백이 다시 한번 붙이면서 흙돌에 기대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영구 선수도 그게 싫기 때문에 가만히 받았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는 대신에 이쪽 부분으로 활용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이 한 점을 움직일 때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해서 이렇게 젖히고 타개를 했을 때에는 흙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편이 백이 훨씬 수월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아예 크게 날일자로 둘러치면 안 될까요? 여섯, 여기요. 뭔가 저는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흙돌이 일단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강한데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발이라 더 멀리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세 곳 중에는 여기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아, 가장 좁히는 쪽이네요. 이게 만약 백돌이 이런 데 돌이 있고 이런 데 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이미 강하다면 최대한으로 둘러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다면 이 흙의 두텀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시영 선수는 자, 하변을 어깨 짚었어요. 참 이영구 선수가 다음 수가 안 보이게끔 만드니까 진시영 선수도 다음 수 선택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자, 넷, 이에 대해서 이영구 선수도 위쪽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어, 강하게 막아갑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 수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구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당구를 칠 때 보면 그 들은 바로는 공격적으로 계속 가기도 하지만 상대가 공격을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영구 선수가 선택하는 바둑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가 다음 수를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게끔 만드는 자신의 형태는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나서 상대의 모양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서 어디로 향해야 좋을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류의 바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비적인 바둑이고요. 백이 이쪽을 쭉 이선을 기게 만들고 이쪽 부분에서도 모양은 넓혔지만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바둑입니다. 근데 형세 자체는 뭐 백이 나쁜 건 아니고요. 네. 운영이 약간 어렵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좀 이런 바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인가요? 진시영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치열하게 됐을 때 그래도 더 좋은 능력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용구 선수의 이런 작전이 맞춤형일 수도 있겠어요. 네, 약간 의도된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영구 선수가 이런 바둑을 좋아합니다. 일단 자신은 확정가를 갖추고 나서 상대에는 발전성으로 승부하게 만드는 이런 바둑을 좋아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흙은 끊어갔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막아갑니다. 네, 역시 치열합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길 젖힌다면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일 텐데요. 이렇게 두고 젖혀 있고 한 칸으로 받으면 이쪽을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나오고요. 이런 식의 흐름을 이제 진시영 선수가 그려보는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돌파해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 데 들여다보는 거 하나 당하면 이미 넘어가는 것 또는 끊는 것이 사라지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거라면 백도 둘 수 있습니다. 이 백돌이 원래 두텀이었기 때문에 일곱, 그쪽으로 몰아가는 싸움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있겠는데요. 네, 꽤 있어 보입니다. 막는 게 아니라면
싸우는 모양이 있어서는 가만히 한 칸을 뛰거나 이제 한 칸 뛰는 의미는 흙이 이런 데를 밀고 나왔을 때 아까처럼 이 교환이 없음으로 해서 여기 끊는 단점을 여전히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 대신에 베개 모양도 아직까지 완벽한 정리는 아니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일단 막았습니다. 네, 저도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흙이 여기를 나왔을 때 굳이 끊는 걸 노리지 않더라도 여기 들여다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이 형태는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는 이런 흐름 자,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비트로 가야 하는 쪽은 이영구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거의 뭐 지금은 필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두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그 다음 백은 아홉, 여기 한 칸 띄어서 여기 끊어지는 단점을 지키되 이렇게 호구로 지키면 늘 때 또 받아야 된다면 아무래도 흑돌이 여기 하나 있음으로 해서 밀고 나올 때 흙의 자세가 좀 더 좋으니까 한 칸이 보통입니다. 지금 이런 데 한 점 끊는 것은 백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흙은 어차피 이 한 점을 잡지 않아도 뭐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이 한 점을 끊지 않는다라고 보면 백은 이 한 점을 가볍게 하면서 위에서 모양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앞으로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 흘러간다면요.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들여다보는 게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끊어서 지키나요? 끊는 순간 한 점도 제압하면서 이 들여다본 수에 대해서 나가고 나간다면 여기 약점과 여기 한 점 잡는 것을 모두 흙이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아, 자, 양쪽 모두 자, 방어가 되네요. 네. 대신에 이제 백은 중앙 쪽을 눌러서 모양을 적절하게 잡아가고요. 좀 멀리까지 내다보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흐름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국면입니다. 네. 자, 또 단수를 치면서 자, 밀고 나오는 자세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게 다른 변화가 또 보이진 않아요. 자, 은 계속해서 좀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그림대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요. 이게 흙이 백의 세력의 폭을 좁혔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백이 두터움을 쌓아가고 있다고 봐야 할지 그런 판단도 어려울 것 같아요. 둘, 그때 일감으로 쌍방 비슷해 보였습니다. 흙은 흙대로 여섯, 뭐 일관된 작전이죠. 자신은 완벽한 자세를 만들면서 상대는 계속 그 발전성으로 승부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실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대신 이제 진시영 선수는 애초에 백의 이 싸움의 시작이 흑돌에 대한 흙의 모양에 대한 어깨지품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변의 모양을 깨면서 중앙 쪽의 폭을 더 넓혀놨습니다.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흙이 침입했을 때 어느 한쪽이 깨져도 반대쪽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중앙 모양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영구 선수는 우직하게 계속 밀어가고 있습니다. 또 뭐 세점머리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앞서 이제 여기 끊는 수가 흑돌을 연결시키면서 이쪽 부분에 이제 활용을 안 당하는 그런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셋,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면 좀 애매합니다. 여기 한 방을 맞는 게 워낙 아파서 일단은 늘어야 합니다. 자, 진시영 선수 역시 뭐 그 자리 맞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이영구 선수의 다음 작전 자, 궁금해집니다. 밀어가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요. 지금 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보다는 백의 자세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밀어왔습니다. 네, 역시 밀어가는 선택입니다.
상대 전적 3대2 이영구 선수가 한 발 앞서 있긴 한데요. 자, 오늘 승부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선수 홈앤쇼핑의 일지명으로서 오늘 5국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변신을 했습니다. 받질 않은 거군요. 네, 지금 반발했어요.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있지만 호구 쳐서 두었고요. 여덟, 하나는 더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늘질 네 번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 혹시 여기 두면 우지근 끊을 생각까지 있나요? 모양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젖히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다음에 이쪽 밀고 이렇게 씌우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또 여기를 밀어서 둬야 되고 이 상황에서 아래쪽을 다시 챙겨야 됩니다. 근데 뭐 이 뒷변화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왠지 흑 쪽이 좋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머리 때렸고요. 네, 젖혀갔습니다. 진시영 선수도 이수에 대한 반발, 만약 어렵다면 세력이 좀 약해지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만약 저수에 대해서 여기 끊는 게 통하지 않는다면 백은 뒤에서 다시 한 점을 그냥 제압하는 정도인데요. 그때 흑이 여기를 호구를 치면 백이 이 끊는 단점은 선수로 커버를 했습니다만 흑도 여기 선수로 한 방 머리를 침으로써 이쪽 부분은 끊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끊으면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흑이 워낙 좋아요.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럼 백이 여기 따내면 흑이 이쪽을 나오면 이 백돌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구 쳤을 땐 여기 끊겠다는 생각이었고 근데 끝낸 것이 모양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전에 결행을 했습니다. 진시영 선수 호구 치는 순간부터 반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싸움이 나오네요. 서로 너무 떨리는 진행이라서 특히 백의 모양이 워낙 안 좋아서 이 진행은 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영구 선수는 중앙을 기세 좋게 머리를 쳤고요. 둘, 셋, 진시영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갔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역시 젖혀갑니다. 앞서 살펴봤던 변화도에서는 백이 모양이 썩 좋지만은 않아 보였거든요.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일단 이 4점을 끊어간 자세이기 때문에 흑이 뭔가를 하긴 해야죠. 제가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수읽기를 해보면 어렵습니다. 여기나 30초. 여기로 지켰을 때 둘, 셋, 중앙과 아래쪽을 건드려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면 다섯, 제 생각에 이제 4점을 흑이 살려내긴 쉽지 않고요. 어느 백을 잡아서 이 4점을 살리긴 쉽지 않고요. 이 4점을 이용해서 이제 바깥쪽을 계속 조여붙이는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흑은 이 사석 작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어떤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거의 필요한 일 것 같고요. 백이 마늘모가 나은지 이쪽 내려서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럼 꼬부리고 다섯, 한 칸 띄고 여섯, 일곱, 뭐 이런데 이렇게 덮어 씌워서 아홉, 이렇게 덮어 씌우고요. 지금 항상 흑이 여기 느는 게 선수입니다. 일단 백도 좀 갑갑함은 느껴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런 데를 틀어 막으면 이으면 다시 머리를 치고 네. 뭐 여차하면 여기를 다 버리면서 아우. 이쪽 조여 붙이고 이렇게 집을 내려가는 이런 작전도 있고 지금은 과감한 작전이 머릿속에 많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흑은 좀 어떻게든 봉쇄하는 쪽을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여차하면 이 아래쪽 내전뿐만 아니라 중앙의 흑돌까지도 버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백 선택도 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약점을 커버를 해야 합니다. 흑이 여기를 끊는 순간에 이 부분에 백돌이 잡히면서 백이 망하기 때문에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킬지
이렇게 지킬지 이 두 수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한 칸이나 밀어가는 것도 지키는 방법의 한 가지이긴 합니다만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쌍립이네요. 진시영 선수는 쌍립으로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조금 더 흑쪽으로 움직였어요. 지금 이수를 질책하는 거라면 이수보다는 이쪽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를 뒀다고 해서 이 4점을 살리거나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나중에 이쪽 부분의 흙의 모양이 좋아졌을 때 이런데 이제 급소를 가면서 셋, 이 모양을 조여 붙였을 때 100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지금 아홉. 바로 왔습니다. 100이 정말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데를 이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 수상전에서 앞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자세보다는 이수로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이수를 보니까 그 인공지능 판단이 맞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날카롭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놓인 이 진시영 선수의 수를 좀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둘, 셋, 100이 마늘모로 두는 편이 더 나았던 것 같죠. 지금 장면에서 이제 이쪽을 한 칸 띄거나 이쪽을 한 칸 띄는 것이 바깥쪽 탈출을 시도하는 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한 칸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를 밀고 이렇게 미는 두 번이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 단수가 교환되어 있다고 본다면 나와 끊어서 불가능합니다. 네, 이 변화는 백이 실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이 한 칸이 좀 더 어렵긴 한데요. 이 한 칸은 백이 무서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흙이 여기를 밀면서 이 부분에 이제 덮어 씌우는 걸 보고 30초. 아래쪽은 하나, 아래쪽대로 둘, 여기를 단수치고 네.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공략하는 것을 본다면 일곱, 뭔가 혹시 엮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수 됩니까? 그 수 안 되는데요. 저 중앙을 밀었어요. 이게 계속 타고 나가면 이 백돌의 자충으로 된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이게 된다고 본 것 같네요. 이쪽 끊고 이렇게 끊어서 나가면 단수 치고 이렇게 해서 된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백이 떨리긴 떨리는데요. 둘, 셋, 넷, 그 한 길만을 다섯, 봤다면 여섯, 일곱, 이 비트는 수단이 아홉. 일단 막아갔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좀 떨리는 진행 아닐까요? 지금 이영구 선수가 본 게 이겁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되고요.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변화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바깥쪽 끊는 걸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살아가잖아요. 간신히 살아갑니다. 네. 근데 하나, 그렇다면 둘, 셋, 중간 단계에서 흙이 다섯, 이런 데를 밀었을 때 일곱, 여덟. 이제는 아까처럼 이쪽을 두면 여기 끊는 게 사라집니다. 그럼 흙은 이제 여기 젖혀서 중앙을 공략하는 것과 이쪽 밀어서 아래쪽을 공략하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면 포기했습니까? 이거면 확실히 흙이 잘 됐습니다. 지금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찔러 들어간 것이 워낙 날카로워서 진시영 선수가 어쩔 수 없이 하변을 지금 포기하는 방향을 잡았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저도 일감은 이 호구였는데요. 이수가 이상합니다. 30초. 한 칸 우측을 뒀어야 하네요. 둘, 자, 이용구 선수가 진시영 선수의 실수를 바로 응징을 했고요. 흙이 한순간에 이 백을 수중에 넣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꽤 흙쪽으로 기울었는데요. 네. 백이 그렇게 실패를 한 걸까요? 일단 하변 쪽에서 실리적 손실이 큰 것 같고요. 이영구 선수의 오늘 봐도 컨셉이 계속해서 본인은 확정가를 짓고 상대의 모양을 중반 이후에 깨들어가는 그런 선택인데 넷,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변 쪽이 흙의 모양이 굉장히 돋보이고 여덟, 중앙에서 진시영 선수가 꽤나 잘 운영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일단 모양 자체가 워낙 넓고요. 이런 데는 끊어서 4점을 제압하긴 했지만
흙이 나중에 여기를 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 끊어지는 단점을 통해서 활용, 한 점을 이용해서 활용, 뭐 이런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은 타개할 때 흙이 좀 날렵하게 흙말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흙이 하변에서 챙겨놓은 이 확정가들이 좀 눈에 띕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그쪽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활용이 있다면 중앙 모양을 경영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거기를 지켰습니다. 역시 오늘도 엘프고는 좀 극단적이네요. 네.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지능의 형세 분석은 그냥 인공지능의 분석일 뿐 인간이랑은 조금 그 느낌이 다릅니다. 10초. 인류 기사라고 할지라도 인공지능이 한 9대1 수치 정도 나타내면 한 70% 정도로 느껴집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영구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수법이 뭐 이런데 두 가지가 먼저 눈에 띄고요.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다면 정말 확실하게 이 한 점까지 흙의 수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정말 살기만 하자 작전으로 나가는 그런 작전이 풀이가 되고요. 지금 타이밍에 어깨 짚어서 들어가면 이수는 이수대로 훌륭합니다. 30초. 하나, 둘, 자, 상변 삭감을 네. 선택할까요? 여섯, 아니면 여섯, 자극진영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쪽을 선택할까요? 2번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면에서 딱 그 두 수 말고는 아예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중앙을 들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이런 자리 아니면 뭐 응수타진으로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왠지 일감은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끊어가도 30초. 하나, 이 자체를 백이 대응하기가 셋, 뭐 쉽진 않기 때문에 다섯, 여섯, 끊는 수도 생각이 나고요. 네. 여덟, 아홉. 네. 황급하게 났습니다. 자, 다급하게 착점을 했습니다. 약간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가 나왔고요. 네. 그만큼 마음이 급했어요. 네. 그만큼 판단이 어려웠고요. 역시 이영구 선수도 아마 삭감 갈지 여기를 끊어서 좀 더 이 부분을 정리를 할지 그걸 좀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이 끊어가는 수 자체에 대해서도 백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응수가 껄끄럽습니다. 넷, 다섯, 이런 데를 몰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나가면서 이 백돌이 다음에 단수에 딱 걸리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뭐 이런 데 하나 끊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두 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단수 치면 이렇게 환격 네, 다 잡힙니다. 네. 뭐 이렇게 타고 나올 수도 없고요. 여전히 여기를 단수 치면 환격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중앙은 안전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흙이 너무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여섯, 이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 아홉, 거기 자리 가네요. 예. 자, 백도 행마가 꽤 멋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수를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이수가 약점이 보여서요. 어떨지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흙이 지금 타이밍에 이런 데 어깨 짚으면요. 이게 항상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가는 축만 유리하면 백이 초토화될 수 있는 수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축을 백이 유리하게 이끌지 못한다면 네. 여기는 단수 쳐도 환격이고 다섯, 아래쪽을 밀어도 단수로 잡히고요. 여덟, 네,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흙이 이런 데 가면 하나 교환하고 이런 데 가면 백은 지금 중앙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더 투자를 해야 하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을 지키면 네, 이렇게 지키면 그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상변 모양이 워낙 크게 깨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진행이면 흙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도 상변 들여다보는 자리를 물어봤고요. 셋, 넷, 뭔가 준비 공작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여덟,
이제 여기서의 흑의 선택. 충몰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수 자체는 진시영 선수가 이제 부분적으로 좋은 맥점입니다. 아까처럼 단수 치고 나오는 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둬서 흑이 이으면 그때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타고 나오면 아까보다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아까 자세는 이 상태에서 흑이 이렇게 느는 자세였다면 지금은 하나, 이 자세니까 아까랑은 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넷, 다섯, 그런데 이수에 대해서는 흑도 좀 가볍게 볼 것 같아요. 부분적인 처리는요. 아예 더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충몰일까요? 자체로는 충머리는 아닙니다. 지금 흑이 먼저 둔다고 할지라도 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 흑돌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영구 선수 생각에 여기는 백이 포기할 수 없는 돌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흑이 이쪽을 두거나 다 충머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진시영 선수도 이 다음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격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런 데 덮어 씌워서 공격 들어가고요. 사실 이영구 선수가 이런 데 두면 이게 다 충머리가 되고 있어서요. 항상 이런 데만 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어서 잘 잡히지 않는 자세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래도 한번 씌워보고 싶기도 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쪽을 먼저 물어봅니다. 흑이 받아준다면 역시 백은 이 다음 공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약간 애매한 타이밍에 두긴 했는데 그래도 받아줄 것 같습니다. 다섯, 이 초읽기 상황에서 딱히 뭐 수가 보일 것 같은 장면은 아니라서요. 아홉. 반발이에요? 계속해서 충머리인지를 살펴보게 되네요. 이수도 이 자체가 충머리는 아닙니다. 지금도 흑이 여기를 둬도 양쪽 흑돌에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충머리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수에 대해서 백이 여기를 파고들면 하나 밀어두면 그때는 흑이 축이 유리합니다. 여섯, 네, 방금 살펴봤을 때는 진시영 선수가 결국 그곳을 해소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호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 침입하는 것은 여기를 미는 순간 백이 받으면 중앙의 백도를 잡을 수 있고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흑이 뒤로 받았을 때 이 교환이 중앙 쪽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할 곳이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런 교환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 이 교환이 있다면 흑이 뭔가 마음 놓고 헤엄칠 수 있습니다. 넷,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이 두터지면 백이 뭐 파고들 여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환을 아껴놓고 지키는 편이 좋았습니다. 네. 영구 선수 상변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 그렇다면 우상기 쪽 뛰어서 파고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중앙 쪽에 공격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런데 돌이 오다 보면 이제 아까처럼 이런 교환이 없는 게 낫죠. 근데 지금 당장은 하나, 둘, 셋, 어떨까요? 뭔가 당장은 모양은 여섯, 일곱, 여덟, 흑이 대락률이 높아 보입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 이제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자, 40초 안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백은 역시 상변 흑에 대해서 좀 공격의 제스처를 취해봐야 할까요? 둘, 셋,
여기를 쉽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게 여덟,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젖은 일단 아래쪽에서 근거를 빼앗고 중앙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흙이 이런데 두 칸을 띄면 약점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안에서 근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냥 집으로만 본다면 어떨지 한번 보죠. 자, 백은 중앙에 자, 실리를 꽤 마련을 해뒀고요. 흙은 그에 앞서 좀 챙겨놓은 실리가 상당했습니다. 둘, 여기가 대략적으로 한 33집 정도 쳐주고요. 다섯, 백을 약간 두텀을 계산해주면 한 50집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흙의 모양은 흙은 한 이 정도 선까지, 여기 선까지 50집입니다. 그러면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뒷맛을 치고 여기가 흙집이라고 치면 네. 뭐 집으로는 정말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백은 둘, 이 공격을 통해서 꽤 많은 수확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네, 이 흙돌의 공격을 가해서 이 부근의 흙의 모양까지 이쪽과 이쪽을 다 해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야 바둑을 미세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흙의 근거를 좀 없애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진시영 선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볍게 행마하는데요. 자, 중앙 쪽 두 칸. 지금 집으로만 본다면 이런 데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호구로 지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데 끊는 것은 그냥 한 점을 쉽게 포기를 해도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앞서 둘, 살펴봤을 때는 이 실리로는 차이가 꽤 나는 국면이었거든요. 일곱, 그 정도로는 백이 좀 불만일까요? 아홉, 네, 지금 진시영 선수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고 좀 더 공격의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두 칸 사이를 노리면서 흙이 이런 데 붙이면 이런 데 늘어서 끊는 걸 보고요. 자체 급소입니다. 네. 이런 데 호구 치면 그때는 여기를 젖혔을 때 모양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급소이고요. 하나, 둘, 이런 데 흙이 지키면 일단 가장 안전한 수이긴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도 마지막 어설프게 한 번 남았습니다. 연결하려고 하다가는 이 우상기 흙 3점까지도 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네, 그쪽이 약간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 시간 체크를 한번 하는 모습이었고요. 백이 이런 데 밀면 흙은 안쪽에서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 쪽에 이제 관계가 좀 지어지긴 합니다. 진시영 선수는 그 부분을 좀 노리고 있겠네요. 네, 마지막 상병과 우상을 둘러싼 이 양동 작전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고요. 일단 연결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밀면 늘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받으면 어차피 끊어질 거 이 날일자가 방향이 약간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를 밀 때 늘면 아까 그냥 한 칸 띄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네. 둘, 자, 이 네, 셋, 상전은 어떻게 될까요? 다섯, 그러니까 모양은 흙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덟, 약간 아슬아슬한 면이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진시영 선수가 그 부분을 추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가장 어렵네요. 자, 수상전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중앙 늘어서 받아두겠고요. 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라면 뒤로 받아야 하잖아요. 네. 지금 이쪽도 이쪽이고요. 하나,
이 부분도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 흙이 다시 이 날짜 사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용구 선수는 중앙을 받아 뒀습니다. 자, 여기서 진시영 선수가 승부를 걸어갈까요? 제가 100이라면 초읽기 상황에서 100도 떨리긴 합니다. 이 수는 떨리고 뭐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본다던가 마지막 왠지 하나, 초를 세기 시작하면 둘, 다른 식으로 풀어갈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어디일까요? 여덟, 아홉. 어. 갔습니다. 과감하게 갔습니다. 진시영 선수 마지막 초읽기 속에서 과감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초반 이 진시영 선수를 소개할 때 이 강수와 좀 유연한 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로 강수를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평소에는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하는데 왠지 초읽기에 쫓겨서 마지막 아웃하면 그 강수를 선택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그런 본능이 나왔고요. 네. 일곱, 여덟, 자, 이영구 선수도 자, 물러서지 않았고요. 나와 끊는 자세를 자, 취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수와 다다음 수는 당연한 자리입니다. 맞고 끊고 이제 그 뒤를 두 선수가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지영 선수가 강수를 던졌는데요. 자, 과연 어느 쪽의 수익기가 정확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영구 선수의 뭐 다음 한 수는 뭐 정확해 보이고요. 단 한 수로 보입니다. 자, 이영구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수성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강수를 던졌고요. 과연 이 승부수가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이 하변 접전에서 100이 실패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영구 선수는 좀 꽃길을 걷고 있었고요. 진시영 선수만 괴로웠다면 지금 진시영 선수가 이영구 선수의 그 옷을 붙잡고 흙탕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싸움으로 왔고요. 저도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는 흙이 약간 유리한 싸움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한방 싸움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여기를 막고 끊고 쌍립을 서고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이 실패한다면 바둑은 뭐 사실상 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강력한 승부수를 던졌던 만큼 이곳에서는 좀 포인트를 올려내야 하는 진시영 선수입니다. 자, 이영구 선수가 입구자로 모양을 잡았어요. 뭐 수를 늘리려면 이런 날일자 일단 가야 될 것 같고요. 날일자를 두면서 이쪽 붙이는 걸 보면 둘, 흙도 그쪽을 틀어 막으면서 커버를 하고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이 뒤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 결정이 빠릅니다. 네, 빠르네요. 이런 데 가면 치받아서 지금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은 이렇게 나와 끊고 여기 약점과 여기 뚫는 걸 보는 것은 하나 단수 치고 이쪽을 이으면 단수 치고 이쪽을 이으면 여기 찌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가봤자죠. 축이 되죠. 네, 다 잡힙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두고 바깥쪽을 노릴 수 없다면 자체 수상전인데요. 다섯, 덱은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내려서야 합니다. 먼저 내려서는 걸 보실까요? 여기를 두고 찌르고 뭐 흙이 이런 데 두는 게 있지만 가장 간명하게 여기를 네. 찌르고 이렇게 이어서 수상전을 하더라도 흙이 수가 빠릅니다. 그렇네요. 네, 딱 한 수 빠릅니다. 여기 내려서면 내려설 때 먼저 단수를 치면서 이 백도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영구 선수가 수상전을 차례차례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자,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윤찬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진행되고 있는 김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 저희가 초반 흐름은 따라가지를 못했는데요. 네. 지금 형세는 어떨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느 부분을 두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덟, 일단 그쪽 부분에 흙이 젖히면 백이 끊어지기 때문에 지켰고요. 네. 거기를 백이 지키는 순간에 서로 크게 얇은 곳은 없네요. 우아기부터 중앙 부근 한 차례 좀 전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는 흑 차례입니다. 30초. 하나, 마지막 둘, 하나, 셋, 둘, 넷, 네, 일단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일곱, 아홉.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쪽 부분이 일단 수상전이어서 진시영 선수는 확실히 좀 위기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한 수가 흙이 빠른 상황이고요. 네, 이쪽이 수상전은 백이 위기라면 이 바깥쪽과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그걸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네. 자, 반대쪽 옆에 바둑 네. 어떨까요? 지금 우측의 바둑은 서로 정리가 끝난 상황이어서 마지막 하나, 네, 둘, 앞으로의 승부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면 김명훈 선수가 약간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자, 그렇다면 이영구 선수가 꽤 좋은 형세인 상황이고요. 네, 또한 김명훈 선수가 힘을 내고 있다면 정관장 황진단이 추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이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진시영 선수와 윤찬희 선수가 모두 약간씩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셋,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딱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아홉. 둘, 셋, 진시영 선수의 이 강수에 대해 이영구 선수가 맞받아 쳐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덟, 아홉. 수상전은 좀 백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진시영 선수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 수상전은 하나 찌르고 여길 꽉 메우니까 확실하게 수가 부족합니다. 최소 한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때 막아도 그냥 젖히기만 해도 그러고 나서 가장 간명하게 수상전을 들어가도 흑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네. 마지막 이건 백이 견디기 어렵고요. 둘, 그럼 이제 바깥쪽에서 이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이쪽과 이쪽을 엮어가는 선택밖에 없는데요. 아홉. 지금 진시영 선수 뭔가 수가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좀 시간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네. 흑이 이런 데 젖히면 일단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백이 전단을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 중앙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초읽기거든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섯, 일곱, 저라면 일선 젖힐 것 같은데요. 아홉. 여기서 더 세게 두나요? 그쪽까지 젖혀가나요? 근데 그 수가 통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집으로도 그렇고 여기를 젖혀서 백이 받아준다면 수상전에서도 이교하는 손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만 잡으면 지금 좋은 상황이라서 중앙과 연관지어서 지금 백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한 수라도 백의 수를 조여붙인 게 젖히는 수라면 이영구 선수는 그 와중에도 최강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쪽 연결고리가 아슬아슬한데 잘 안 끊어지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거기를 안 젖히니까 이런 반경 나오죠. 네. 이게 여기를 둘 때 잡으러 가고 그때 여기를 틀어 막거나 혹은 뭐 나중에 여기를 젖히거나 약간 뒷맛은 더 고약해집니다. 자, 진시영 선수도 지배 형태를 우선 갖추자고 했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가 착수한 곳이 정확하네요. 흙이 가장 껄끄러운 수고요. 역시나 이영구 선수는 여기 젖힌 것은 하나, 둘, 뭐 최선일지는 몰라도 넷, 다섯,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혼란을 여덟, 야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 좀 괜시리 어렵게 만든 느낌이 있을까요? 네. 자, 이영구 선수 일선으로 내려섰고요. 이렇게 수를 줄이더라도 수상전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 하나, 어차피 여기를 찢는 순간은 넷, 흙이 젖혀 있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럼 진시영 선수도 여기에는 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홉, 아, 결국 못 뒀어요. 아, 그럼 이영구 선수가 실수는 아니네요. 진시영 선수가 왜 집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여기를 둬도 어차피 여기 젖힌다고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젖히고 여기 찝으면 쉽게 잡혔습니다. 일단 여기 교환하는 게 그래도 제 생각에 좀 더 맛은 나쁘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이 패가 나도 너무 늘어졌을까요? 여기를 흙이 이제 메우고 백 이런 데 이을 수는 없습니다. 한 집을 내면 이렇게 두고 바깥쪽에서 수를 조여 붙일 때 먼저 여기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백돌이 잡혔습니다. 둘, 그럼 셋, 백이 이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다섯, 여기를 이으면 흙이 이었을 때 여기를 잇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 잇지 못하고 수상전을 들어가면 이런 데를 두고요. 이렇게 메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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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워서 수상전에 돌입을 하면요. 이게 수가 너무 차이가 좀 납니다. 따고 딸 때 이런 데 몰아가면 백은 여기를 먹여치고 딸 때 이렇게 내려서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 기본적으로 한 수 늘어진 패인데 둘, 한 수를 메워서 단패를 하더라도 백이 다음에 또 한 방에 해소는 안 되는 일곱, 한 수 늘어진 패보다는 흙이 좀 더 유리한 패가 됩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중앙 쪽의 흙돌도 다 안정이 됐고 두터워지는 순간 여기 백이 그냥 자연적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 진행이라면 수는 낮지만 흙의 필승입니다. 아, 자, 진시영 선수도 더는 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아, 좀 계속해서 얼굴을 감싸쥐고 있습니다. 네,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바깥쪽에 여기 끊는 것이 여기 뚫는 것을 봐서 선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둔 게 자체적으로는 여기를 내려서고 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이용해서 뭔가 마지막 승부를 이 부분에서 건드려 볼 수 있을까를 엿보고 있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꽤 유리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상중앙 쪽에 흙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아요. 네. 백으로서도 쉽게 끊어가는 수단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도 마지막 이게 흙이 둘, 어떻게도 되긴 되는데 넷,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껄끄럽긴 하네요. 어떻게 받을까요? 여덟, 좀 복잡한 국면에서 두텁게 잘 정리하는 게 이영구 선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면에서 진시영 선수도 잘 흔들어가고 있지만 이영구 선수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자, 백은 계속해서 좀 버텨가는 자세를 취해야 할 텐데요. 뭐 이쪽을 호구 쳐서 일단 받을 것 같고요. 받으면서 흙이 안 받았을 때 여기를 내려서고 이렇게 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 둘, 백이 여기를 받는다면 이제 흙도 이쪽 부분을 받아야죠. 뭐 젖혀서 받던가 이제 찝어서 받던가 하게 되고요. 여덟, 여기서 더 버팁니까? 자, 단순히 호구보다는 한 번 더 버티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끊어간다면 패를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건 뭐 무조건 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흑 입장에서 뭐 패를 해도 될 것 같고요. 패를 안 한다면 가만히 이런 데를 늘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진시영 선수가 약간의 노림이 있습니다. 이런데 끊고 일곱, 이렇게 되면 아홉, 여기 두고 일단 중앙을 나갔습니다. 찝을 때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아, 뭐 이런 거 노리나요? 맛은 좀 고약한데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두면 이런 데 끊고 맛은 고약한데 이것조차도 아슬아슬하지만 흙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한 느낌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흙도 이런 승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마지막 또 계속해서 하나, 중앙을 움직이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넷, 다섯, 여섯, 글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왔습니다. 여기가 다음 팩감 사용을 위해서 나갔을까요? 나중에 나가면 혹시 백이 여길 끊어서 대응을 할까봐 미리 나가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이영구 선수 끊어갔습니다. 자, 오히려 패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정리하기 쉽다고 봤을까요? 마지막 하나, 확실히 그런 면이 지금 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백돌을 지금 잡을 생각은 없어요. 이 백돌만 확실하게 수중에 넣으면 이영구 선수는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패를 져봤자 백이 여기 호구 쳤을 때 백돌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요. 백이 호구 쳤을 때 여기 하나 먹여준 정도입니다. 악수는 악수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용납이 되는 악수이고요. 그 과정에서 백이 쓰는 악수 패감을 몇 개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 패를 진다면 여기는 최소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백은 어디서부터 패감을 셋, 자, 사용해 가야 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이것부터 어렵네요. 아홉,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 가장 간명하게 처리되는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 있고 따낼 때 다시 한번 여기 지키고 이 정도로 처리가 됐을 때에도 흙의 하변과 우변 집을 백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도 방금과 같은 그림이라면 넷, 다섯, 백이 최대한 좀 여섯, 얻어냈다고 일곱. 봐야 하는 그림 아닐까요? 그래도 꽤 잘 됐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를 선수로 살리고 다른 큰 끝내기를 먼저 향하는 그런 데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영구 선수 중앙 패감을 사용할까요? 택감을 쓸지 안 쓸지 궁금합니다. 일단 쓰네요. 자, 상변 쪽 붙여가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약간의- 확실한 패감일까요? 약간의 자존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뭐 잊고 따내고 또 받고 이거는 참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팩감을 쓰고 있고요. 이 팩감은 웬만한 팩감이 되긴 되겠죠. 여기 따내면 마지막 하나, 여기 쭉 돌파했을 때 다음에 여기 끊으면 여기 백돌이 전부 잡힙니다. 그러면 여섯, 되게 일곱, 안 될 것 같고요. 여덟, 네, 받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방금 전 상황에서 진시영 선수가 이런 데를 나와서 이을 때 이렇게 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다음 팩감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은 쓸 수 있는 패감 어디가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어디를 써도 조금 아까운 팩감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많이 아까운 팩감인데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패를 백이 이긴다라고 저희가 봤을 때
흙이 이런 데 있고 이을지 뭐 이런 데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데 두고 따내면 뭐 이런 데 젖히거나 찝어서 이제 잡았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백은 어차피 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시 집을 많이 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하나,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을 때는 이런 데 나가는 걸 또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뒷맛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곱, 흑의 입장에서는 꽤나 기분 좋은 그런 교환입니다. 쓰고 싶지 않은 팩감이지만 또 백은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진행되고 있는 그 김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바둑의 인공지능 그래프를 보니까요. 김명훈 선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김명훈 선수가 그 바둑을 승리하게 된다면 지금 진시영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이 바둑이 승부판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렇다면 진시영 선수로서는 좀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이 상황을 안다면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국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 이용구 선수가 중앙 날일자로 팩감을 사용을 했어요. 팩감 사용했습니다. 이영구 선수 생각이 지금 여기서 백이 해소를 하면 흑이 여기를 나가고 이어버립니다. 마지막 백이 여기를 어딘가를 두기에는 흑이 여기 마늘무를 하면 이 백돌 전체가 잡힙니다. 다섯, 그래서 백이 여기서 잡아야 되면 그때 여기를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워낙 이 선수로 크게 집을 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진시영 선수가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중앙 2점을 따내뒀고요. 지금 이영구 선수가 계속 뭔가 볼을 치고 막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나간 게 연장책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팩감 하나하나가 소중한 장면에서 팩감 하나를 그 손해본 거에 대한 자책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백이 이 하변 쪽 끊어가는 거는 셋, 받아주나요? 넷,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수는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지킬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패는 백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좀 물러서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영구 선수는 쉽게 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두 선수 모두 이 패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형세 판단도 또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패 양보하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돌을 닿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김명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 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앞서 인공지능 그래프에서는 자, 김명훈 선수가 좀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그대로 결과가 났을까요? 김명훈 선수가 그대로 윤찬희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윤찬희 선수 이번 시즌 유독 일지명을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요. 네. 반집패도 2번이나 있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일단 2라운드에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2연승을 거두면서 3승 1패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홈앤쇼핑이 2점으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역전의 발판을 이제는 마련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승부는 자, 마지막 5국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이영구 선수를 상대로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약간 복잡해졌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젖혔고요. 그러니까 패를 따냈을 때 저는 여기를 잇고 따낼 때 여기를 젖히는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냥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따내는 것은 사실 거의 뭐 앉아서 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다시 한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이 싸움이 100이 되는 건 아닌데요. 이영구 선수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네. 자, 진시영 선수가 다시 한번 버텨왔고요. 이렇게 되면 흑 전체를 걸고 다시 한번 패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나 뭐 이런 쪽 단수를 치고 나서 이 패를 들어가면 네, 그렇죠. 그랬을 때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흑 전체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 진시영 선수 끈질기게 버텨갑니다. 이영구 선수를 절대 좀 편하게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제는 정말 팩감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일단 지금도 이영구 선수가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은 이 패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엄청난 악수를 쓰기도 힘들고 이런 데 찌르는 건 팩감 자체가 여기로 자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흑은 그 선택의 길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팩감을 사용해서 뚫고 여기를 양보하고 둬도 사실 개가가 어떨지 모르겠고요. 자체 팩감도 몇 개는 나오기 때문에 자체 팩감을 쓰면서 일단 진행을 시킨다면 여전히 흑이 다섯, 좀 더 유리한 싸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중반에 이영구 선수가 이 백도를 제압을 하고 여기를 진시영 선수가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진시영 선수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희망적인 상황일까요? 네. 흑이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 분명히 이제는 정말 한수만 삐끗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관장 황진단이 1라운드에서 또 네, 셀트리온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진시영 선수가 마지막까지 절망적인 형세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그 당시 이제 한상훈 선수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승리로 장식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요? 진시영 선수는 불리할 때 잘 흔들어가고 이영구 선수는 유리할 때 두텁게 잘 지키는 선수입니다. 자, 진시영 선수가 팩감을 사용한 이후 자, 패를 따낸 장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뒤로 이었어요. 뒤로 잇고 나서도 저패를 이기기만 하면 이쪽 수상전이 유리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뭐 아래쪽을 넘어가서 이렇게 됐을 때 흑이 여길 둬서 여길 둔 건 모양은 정말 이상합니다만 아래쪽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이 지켜야 할 약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약수를 해주어도 흑은 이 패를 이기면 이 백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와 동시에 이제 다음 한 팩감까지는 더 확보를 했습니다. 결국 백의 고민은 팩감 사용이네요. 네. 지금 두 선수 머릿속이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진시영 선수가 이런 데 쓰면 이게 받기 시작하면 팩감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이 결국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 머릿속에 여기를 두고 팩은 여기를 뚫고 흑은 재차 여기를
뭐 뒷맞추기 끊어서 잡고 마지막 그 다음에 이쪽을 틀어막고 집을 냈을 때 이 개가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을 겁니다. 근데 느낌은 이건 흙의 필승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 9, 네, 이건 안 세해봐도 될 것 같아요. 흙집이 아.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이거는 확실히 흙이 이기는 그림이고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시영 선수도 이 팩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단 좀 더 큰 팩감을 찾아가서 하나, 이쪽을 씁니다. 둘, 셋, 지금 다섯, 진시영 선수가 팩감을 쓴 방향만 보더라도요. 이 팩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수는 악수이긴 하죠. 근데 이런데 4점을 잡고자 팩감을 사용을 하면 흙은 당연히 해소를 하고 4점을 포기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재차 끊는 이 모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백이 형세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흙은 한 팩감이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팩감까지는 쉽습니다. 여기를 쓰고 따내면 진시영 선수 다음 팩감이 이런데 끊는 데가 나올까요? 사실 이런 것도 팩감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팩감이 될까요? 그 자체적으로는 이제 팩감을 연타를 당해도 흙이 좋은 수가 있어서요. 넷, 이렇게 되고 여섯,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여기 여덟, 찝는 게 부분적인 좋은 맥점입니다. 그래서 찝을 때 잡으면 이쪽 뒤에서 단수 쳐서 다시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이 개가가 어떠할지 또 봐야겠네요. 네. 결국은 이 형세 판단이 배경이 돼야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형세 판단에 의해서 해소를 할지 아니면 그 팩감을 받아줄지 양 선수가 모두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진시영 선수 입장에서도 팩감을 사용할 때에는 연타로 이길 수 있는 팩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둘, 셋,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팩감 쓰고 따고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덟, 아홉,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초읽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뭔가 이영구 선수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아. 팩감은 받고 어떤 팩감은 안 받는다. 네. 또 그 받아야 되는 팩감을 상대가 썼을 때 나는 이 팩감으로 대응해서 뭐 이 패 공방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착수는 꽤 빨랐습니다. 자, 오히려 진시영 선수를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의 팩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진시영 선수가 손만 봐도 여기 끊을지 단수 칠지를 끝까지 고민했잖아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이게 끊는 팩감을 사용하면 안 받는다고 본 것 같고요. 단수 치는 팩감을 사용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대신에 더 이상 팩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시영 선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영구 선수 받아줄까요? 일곱, 받을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네, 이건 받을 것 같아요. 끊어서 썼다면 흙이 받는 순간 다음 팩감이 하나는 더 나옵니다. 이쪽을 찝었어도 뭐 이런 단수, 뭐 막는 거 이런 게 나오고 어떻게 받아도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끊는 수가 팩감이 됐다면 여기로 써야 했지만 진시영 선수가 이 수는 그냥 해소하고 앞서 보여드린 그 참고도대로 여기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감의 가치가 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서 흙은 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흙은 이 패를 지더라도 그
그만큼의 좀 대가만 얻어내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자체 팩감으로 이 패를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만약 해소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해소를 하면 여기를 한 점을 잡아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보는 전략이네요.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내고 빅을 만들려고 하면 마지막 여기를 하나, 잇고 둘,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넷, 단수 쳐서 넷, 끼우면 다섯, 흑이 한 수 빠릅니다. 여섯, 일곱, 아, 여덟, 그리고 이을 때 지금 팩감 공작 들어갔어요.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을 때 잡고 여기를 먹여치면 흑이 여기를 따내주는 게 아니라요. 반대쪽을 찝어서 여기를 따고 진행이 되면 이건 유가무가로 백이 잡혔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이 손길에서도 좀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패를 따냈습니다. 네. 일단 이쪽을 해소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백이 한 번 더 둔다면 어느 정도는 제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큰 팩감은 아니었고요. 물론 흑도 여기 이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딴에서 해소한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 모양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더 작은 팩감을 썼고 둘, 조금 더 이제 셋, 덜 완벽한 넷, 다섯, 그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변 젖혀갔는데요. 자, 이 수상전은 어떨까요? 지금 저처간 수가 수상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냥 이쪽을 붙여서 수상전을 돌입을 하면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 치는 맥점이 있어서요. 단수 치면 완벽한 제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히고 지금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오히려 백의 수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흑은 둔 다음에 이제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요. 둘, 이 타이밍에 셋, 붙이면 넷, 아까 같이 젖히고 여기를 둘 때 뒤에서 치는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덟, 아홉, 한 수가 늘어나면서 자, 수상전은 100의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점은 쉽게 제압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를 제압을 하면 흑이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만약에 여기를 끊어서 이게 다 집이면 이거 흑이 정말 수십 집 이겼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일단 여기 한번 따낼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따내고 이영구 선수가 잡으면 그때 여기를 잡고 이영구 선수가 여기를 끊고 네. 안에서 뭐 수가 나는지를 보는 그런 흐름일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모두 흑집이라면 100이 좀 절망적인 형세일 것 같고요. 자, 만약 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 진시영 선수도 추격의 흐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백이 일단 팩감 자체가 생각보다는 훨씬 작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연타로도 안 됐는데 여기 잡는 정도니까요. 일곱, 여덟,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이 정도라면 백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변을 잡은 것이 이 좌상기를 연타한 것보다 작을까요? 느낌은 작을 것 같은데요. 자, 이영구 선수의 손길이 좀 뭔가 끊는 쪽으로 향하는 것 같죠? 이제 끊었을 때는 저는 여기 날입자 달렸을 때 이 사활이 제가 지금 봐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판단으로는 그냥 잡히진 않는데요. 그냥 잡히지 않을까요? 네. 네, 여기 달리면 그냥 안 잡힙니다. 이 흑이 끝자로 가면 어떨까요? 흑이 둘 수 있는 수가 이제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입구자를 두면요. 여기를 밀고 하나, 여기를 둘 때 둘, 여기 단수는 셋, 100에 걸리고요. 넷, 다섯, 여기 찝는 것도 100에 여섯,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100이 여기를 두면 아홉, 잡으러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 이제 패가 됩니다. 치중가는 젖히는 수 말고요. 네네. 붙여서 두면 어떨까요? 이쪽 올려. 지금 양패를 노리나요? 이쪽 네. 누수네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패네요. 여기 먹여치고
이렇게 따내고요. 또 팩감 쓰고 따내면 여기 이거는 잡혔네요. 양패가 네. 되는군요. 그러면은 다시 수익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마지막 이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왔습니다. 자, 날일자 백은 선택을 했고요. 자, 이영구 선수에게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줍니다. 보기보다 사활이 굉장히 어렵네요. 좀 까다로운 사활일까요? 네, 마를모 지금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패 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영구 선수가 꽤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빠른 손길로 작점을 했는데요. 양패로 잡힌 것 같네요. 좀 더 다른 식으로 틀어가는 게 여기 단수 치고 나서 이런 데 두는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어차피 양패 같아요. 여기를 찝어서 들어가면 넷, 다섯, 여섯, 양패 같습니다. 여덟, 아홉. 뭐 이쪽을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네. 둬도 이렇게 넓혔을 때 여기를 하나 찝고 나서 먹여치면 한 번씩 양쪽을 따내면 양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양패로 다 잡힌다면 이건 뭐 개가 하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여기 백돌이 우변에서 이 우하기까지 잡힌 이 백돌이 너무나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백이 이쪽의 집으로 이 흑 진영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묘하게 애초에 팩감을 사용하면서 흑돌이 이런 데 왔던 것 이런 게 양패 작용을 하네요. 진시영 선수가 계속해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는 있는데요. 네. 이건 더 이상은 진시영 선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변화를 네. 만들어가고는 다섯. 있지만 여섯. 역전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영구 선수가 바돌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끊었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수순을 진행시키는 그런 변화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50집 정도 나고요. 나가고 여기를 두고 최단으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백이 여기 있는 걸 선수를 했다고 쳤을 때 한 78집 정도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여기 우측만 한 72집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73, 74, 75, 76, 77, 78 여기까지 덤까지 빠집니다. 그럼 흑은 덤을 빼고 나서도 여기와 여기만큼 남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대략 한 반면 20집에 가까운 그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정도의 차이라면 진시영 선수도 좀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이용우 선수가 확실히 사활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 이런 데서도 결정이 납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이미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귀 쪽의 사활을. 여기 끊었을 때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알기 쉽게 다섯, 처리를 한 여섯, 느낌이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예전에 이영구 선수가
자신보다 상위 랭커라고 할지라도 먼저 싸움을 걸어주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에게 좀 편하다고 본인도 이야기했고 실제 성적이 그랬거든요. 전성기 이세돌 구단과도 대등하게 상대 전적을 유지했던 게 이영구 구단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투형에 대해서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맞받아치는 데에는 굉장히 능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의 바탕이 부분에 정확한 수익기였고요. 근데 오늘 바둑에서도 하나,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쪽에서의 전투, 그리고 우변에서의 수상전, 마지막 이곳에서의 사활, 하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자, 분명히 진시영 선수가 우변에서부터 승부수를 걸어갈 때 꽤 까다로운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 그것들을 모두 빈틈없이 받아쳐내는 자, 이영구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앞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진시영 선수는 1라운드 한상훈 선수에게 또 극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섯, 2라운드 여덟, 이지연 선수 그리고 4라운드 최철환 선수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네. 이런데 양패가 있다면 끝내기 하는데 유리함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항상 패가 나는 형태는 다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 집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영구 선수가 승기를 거머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뭐 패를 통해서 이득 볼 곳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못 두던 수법을 이제 이런 양패가 있다면 둘 수는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든다면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쉽게 그냥 이런 데를 젖혀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여기를 따내면 이쪽에 패를 한 번씩 따내면 이게 무한으로 패감이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패를 통해 이제 추격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부분에서 이 양패를 통해 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국 하나, 역전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도 흑이 기분 좋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서 또 양패로 처리가 된다고 저희가 살펴봤으니까요. 이 우상귀를 좀 마지막 백이 득볼 수 있는 그런 수단 같은 건 없을까요? 셋, 우상기를 두면 다섯, 일단 패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두면 그냥 무조건 여기 받을 것 같아요. 한번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어간 수도 뭐 이렇게 받으면 뭐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쌍립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둘 수는 있어요. 근데 바둑이 이렇게 유리한데 이렇게까지 둘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게 둡니까? 넷, 어디가요? 진짜 두네요. 여섯, 지금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본다는 게 이제 진시영 선수 생각인데요. 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끊고 여기를 나가고 단수 쳐도 따내고 끊으면 늘어서 네. 아슬아슬하지만 어차피 결국 여기 이으면 여기가 잡히고 이쪽으로 둬도 이렇게 이으면 백의 수가 몇 수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수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가 나지 않는다면 이 수를 통해서 이제는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해서 집 차이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가고 밀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중앙선 100도 뭐 기분 좋게 돌려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 흑도를 잡으러 간다거나 이런 수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의 변화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아예 한술 더 떴어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이런 데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2점 잡고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처럼 바깥쪽을 조임당하는 것보다 이 편이 뭐 집으로 더 득이긴 하죠. 유리할 때에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네요. 이수. 수익기에 얼만큼 자신감이 있는지 묻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것도 두지 못한다면 점점 백의 입장은 암울합니다. 지금 집 차이가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여 붙일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4점과 여기가 맞보기가 되면서 다 사라졌고요. 네. 중앙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영구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해져 가는 상황인데요.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 올 시즌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던 일곱, 2연패 후 3연승. 홈앤쇼핑이 다시 한번 또 재현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네, 진시영 선수 괴롭습니다. 저도 이제 저 현장에서 대국을 해보면 이게 느낌으로 왠지 알거든요. 그 현장의 공기로서 아, 내 판이 승부판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옆에서 돌을 담을 때나 아니면 약간 탄식하는 소리나 뭐 이런 게 그냥 느낌으로 오감으로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아마 두 대국자가 이 판이 승부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돌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가 더욱 좀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류승희 캐스터가 보여준 이수, 딱 이수를 두면 그냥 결정타고 끝입니다. 그냥 따내는 것으로는 좀 뒷맛이 남나요? 네, 따는 것은 이제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여기를 갔을 때 이제 수가 나고요. 네. 지금 저수를 뒀기 때문에 양패가 돼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 먹여치면 여기를 따내면 흑이 여기를 따내면서 이 단수와 이쪽 따내는 걸 맛보기로 하고요. 패감 쓰고 여기를 따내면 이번에 이쪽을 따내서 여기 있는 것은 이어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궁도가 아닙니다. 양패로 다 잡혀서 바둑은 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서 정관장 황진단이 장고대국에서 그간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반대로 홈앤쇼핑은 여태껏 3번의 대결을 치렀는데 이 장고대국에서 5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하네요. 하나, 확실히 셋, 첫 판에 패한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일곱, 여덟. 지금 팀에서 뭐 어느 한 선수 뒤처지는 선수가 없습니다. 한승주 선수가 1승 2패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승리를 따내면서 2승 2패로 균형을 맞추었고요. 이번 라운드에 출전하지 않았던 4지명 심재익 선수가 3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 심재익 선수가 당한 3패의 주인공들을 보면 뭐 신진서, 최철한 초강자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선수도 뭐 아직까지는 부진하지만 언제 또 날개를 펼지 모르는 여지가 있는 선수이고요. 지금은 던지기 전 마지막 움직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왔을 때는 사실 흑은 이게 진시영 선수 생각이 양패를 하다가 지금도 뭐 양패이기도 하고요. 좀 뒷맛 나쁘게 어떻게 하려는 생각인데요. 이런 데 끊고 뭔가 뒷맛 나쁘게 하려는 생각인데 이 모양이 나오면서 이 과정에서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에 또 수가 나지 않는 장면에서 수가 나게 됩니다. 그럼 흑은 여기 그냥 먹여칠 필요 없이 여기 한번 따내다 여기 한번 따내다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양패를 해도 어느 한쪽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흑승은 불변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그렇게 추궁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악수를 두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관장 자, 황진단 진시영 선수 결국 돌을 거뒀습니다. 역시 하변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극 초반에 있었던 하변 접전에서 이제 첫 전투였는데 그 중요한 전투에서 이영구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면서 시종일관 국면을 리드해 나갔던 한 판입니다.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가 진시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시영 선수 어서 연패 늪에서 좀 빠져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홈앤쇼핑이 재역전의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3대 2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홈앤쇼핑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3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홈앤쇼핑이 첫 출발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 이후 3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세가 무서워요. 일단 홈앤쇼핑 팀의 그 승패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게 이영구 선수인데요. 네. 팀의 주장이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팀입니까? 일단 홈앤쇼핑 팀 처음에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강팀으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 탄탄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약간 부진했던 한승주 선수까지 이번 라운드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 이영구 선수 이 원투펀치와 함께 또 한태희 선수까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좀 정관장 황진단의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연패 늪에 빠졌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 오늘 그 노장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네.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고 이동훈 선수가 최근에 부진을 딛는 그런 승리를 거뒀음에도 결국 박진솔, 윤찬희, 진시영 선수의 3연패로 역전패를 당한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빨리 이제 전열을 재정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이 선수를 살려야 한다는 아마 박진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의 또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5라운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는 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3승 1패가 되면서 뭐 1위인 수려한 합천, 한국물가정보 사실상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개인 승수에서 약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라운드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에서는 화성식 코리오 그리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수려한 합천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재미있는 대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단 목요일과 일요일 경기가 눈에 확 띄는데요. 네. 1경기에서 이제 강팀으로 꼽혔던 화성식 코리오, 지금까지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꼽은 강팀과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수려한 합천팀의 대결, 그리고 현재 상위권에 있는 물가정보와 셀트리온팀, 이 두 팀도 굉장히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팀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 팀들 간의 경기가 모두 재미있지만 일단 눈에 확 띄는 대결은 목요일 경기와 일요일 경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번 주 중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요. 오늘 일요일까지 여러분 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6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B바둑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